서울역 압사 참사는 구정 이틀 전인 1960년 1월 26일 오후 11시 45분경 서울역 발목포행 호남선 601편 완행열차를 타려던 승객들이 서울역 3번 계단에서 집단으로 넘어진 사건이다. 1960년 1월 26일 밤 10시 45분경 구정을 앞두고 호남으로 귀향하려던 승객들이 서울역 제3번 홈계단에서 10시 50분 서울역 발목포행 야간 완행열차 601호 열차를 타기 위해 개찰하던 승객들이 혼란 끝에 엎치고 덮쳐 열차에 오르기도 전에 마구 직발표 31명이 사망하고 41명이 중경상을 입는 60년 철도 사상 처음 보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역에는 구정 관계로 밀려드는 승객들이 아침부터 역구내와 광장에 운집해서 종일 혼잡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날 호남선 최종 열차인 601호 완행열차는 10시 50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평시 6량의 객차를 이날부터 2등석 한량, 3등석 15량, 수화물차 한량, 군용차량 한량, 총 18량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객차가 모자라 마침 10시 반경 도착한 호남선 객차 중에서 부족되는 내량을 보충하느라고 평시보다 열차 편성이 좀 늦어져 10시 45분경에야 편성이 끝났고 출발 예정 시간인 10시 50분을 5분을 남기고 개찰을 시작했다. 그런데 개찰은 열차 출발 30분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열차 편성이 늦어진 가운데 이날 출발 5분 전에 늦게 개찰하면서도 출찰구와 경무, 호남선 등의 개찰구 등 통틀어 11개 개찰구에서 일시에 개찰이 시작되었다. 수천여 명의 승객들이 열차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해하며 열차가 먼저 출발할 것을 우려한 수천 명의 탑승객들이 개찰구에서 무리하게 뛰어나갔고 먼저 타려는 승객들이 폭이 좁은 4, 5번 플랫폼 전용 3번 계단으로 무질서하게 몰려들면서 승객 한 명이 앞으로 쓰러지자 연쇄적으로 후속 승객들이 밀려 넘어지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31명이 압사하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사망자 대부분은 부녀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귀향 때문에 대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사고를 한층 더 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날 601호 열차의 승객의 차표 판매수는 2등석이 68명, 3등석이 3,858명으로 도합 3,900여 명의 승객이 혼잡을 이루었고 이 사고 때문에 801호 열차는 약 2,300여 명을 태우고 1월 27일 새벽 0시 20분 출발하였다. 나머지 승객들은 객차 8량 편성의 임시열차편으로 1월 27일 새벽 2시경 출발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승객 정리로 나와있던 70여 명의 여관 및 연말 경비 겸 지도차 나와있던 30여 명의 경찰관들이 즉시 사건 현장에 집합하여 헌병들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시내 각 병원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와 시발 택시 등으로 세브란스 병원, 교몽병원, 메디칼센터, 적십자 병원 등 4곳의 병원으로 나누어 후송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각 병원에 수용된 사망자 및 중경상자의 수는 사망자 31명, 중상자 17명, 경상자 32명으로 총 8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사건 급보를 받은 김교통부 부장관과 송차관 이하 각 간부들이 사고 발생 30분 후에 총출동하여 서울역에 집합한 후 사고 수습에 나섰다. 우선 사망자들에 대한 합동일형제를 서울철도국장으로 1월 27일 오후 3시 교통병원 뒷마당에서 거행하기로 정했고 시내에 주소를 가진 희생자는 가족에게 즉시 인도하고 지방의 유가족에게는 연락이 되는 대로 인도할 것이며 위자료와 기타 유가족 보상 등은 1월 27일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불의의 사고로 미안합니다. 열차 사고가 아니고 열차를 타러 가던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미안함을 금치 못한다고 사과했다. 유가족에 대하여는 위자료와 장의 등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서울역 군에서 60년 철도 사상 초유의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31명의 합동일형제가 1월 17일 오후 5시 예정보다 2시간이 늦게 교통부 앞 광장에서 엄수되었으나 사고 발생 후 24시간도 못 되어 거행된 위령제라 참석한 유가족 수는 극히 적었다.
하룻밤 사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31명의 영혼을 마련한 재단 앞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중심으로 조대법원장, 이민의원 의장을 위시한 국무위원 일동과 각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보낸 50여 개의 조화가 장식되었고, 내빈으로는 구상공 장관을 비롯한 국회 교통체신분과위원장 이종수 의원 및 문정도 의원, 한국운수회사 임봉순 사장 등 내빈들과 21명의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되었다. 먼저 위령제의 제주인 이동희 서울철도국장의 구슬픈 제문낭독으로부터 시작된 식은 김 교통부 장관 의회 끊는 조사에 이어 이종수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내빈을 대표한 조사가 있었다. 이어 제주를 비롯한 유가족과 내빈 및 교통부 직원들의 순서로 분향이 시작되었는데, 유가족들은 고인들의 사망은 물론 시체조차 보지 못한 원통과 비분으로 흐느껴가며 혹은 통곡하는 여인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너무나도 갑자기 거행된 위령제에 참석치도 못하였다. 수사 당국은 1월 27일 당일 서울역 관계자가 객차 한 량당 최대 수용량이 80명인데 비해 각 량당 평균 200장, 도합 3,900여 장을 발급하는 바람에 급히 증차를 한 점과 많은 승객을 모아 한꺼번에 개찰한 점, 열차의 정원을 초과하여 표를 판매한 점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서울역장은 한꺼번에 개찰을 한 것에 대해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 것이며 기차 출발이 지연된다는 점을 여러 번 안내방송으로 고지하였고, 혼잡을 덜기 위해 부녀자들을 먼저 내보냈다고 답했다. 이어 열차의 정원을 넘겨 표를 판매한 점에 대해서는 열차 표를 산 사람이 전부 타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편승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사고 다음 날인 1월 28일 오전 서울지검은 서울역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역 구내의 사건 현장을 답사하였고, 서울역장과 서울역 여객주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우선 입건하였다. 같은 날 오후 국회 교통체신위원회는 임시긴급위원회를 열고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을 초청하여 사건의 전말과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에 대해 서면 보고를 하고 교통부 내부의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960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일 서울지검이 서울역장과 서울역 여객주임에 대해 업무상과 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이날 밤 11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후 1960년 4월 1일 치러진 공판에서 서울역장에게 무죄, 서울역 여객주임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홍순 서울특별시장은 예정에 없던 동대문 운동장과 효창 운동장, 장충 체육관의 개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철도청 당국은 2월 10일부터 운행되는 호남선 열차의 증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 5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살인마 이승만도 화환을 보냈고, 김 교통부 장관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를 했던 서울역 압사 참사를 준비하면서 5일 동안 이태원 압사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완전히 후진국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창피해진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나자 윤석열을 비롯하여 쓰레기 강녀들은 자기들 살 궁리만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 및 가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망언을 시작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 59분 뒤에야 처음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보다 오후 6시 34분에 최초 1, 2 신고가 접수됐다. 좁은 골목인데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내용이다. 8시 9분과 33분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 좀 해달라, 큰일 난 것 같다. 심각하다.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보내드릴 방법 있겠냐는 등의 긴박한 신고가 이어졌다. 8시 53분, 9시, 9시 2분과 7분, 10분, 51분, 10시 등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등의 신고가, 그 이후에도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 신고자는 지금 사람이 압사당하고 있다. 거짓말 아니다며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신고 전화에 압사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경찰은 출동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경찰이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긴박한 112 신고를 79차례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라는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정부임을 모두들 알고 있다. 2022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의 너빌리티를 찾아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데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때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라고 표시하고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 쓰라고 시도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행정당국은 검은 리본을 달되 근조나 추모 등의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을 사용하라는 별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아니나 다를까 사고 후 후속 처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확실히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근조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한다. 그러고 분향소에는 영전과 위패는 생략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현장인 골목길을 지나면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야? 라고 관계자에게 반말조로 질문을 던지고 이어서 농담조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라고 발언을 했다. 홍보용 영상을 찍는 위선의 영상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주변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 신고가 빗발쳤다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묵살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156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대응을 놓고 애도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모두들 신고 시점을 보면 이번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제가 1988년쯤 3개월 동안 일본에서 연수를 받을 때 일본 TV를 본 영상이 머리에 떠오른다. 큰 사건도 아니었는데 일본의 강요가 부들부들 떨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떠올랐다. 일본은 원수 같은 나라지만 이것만은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강요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할지를 모른다. 이렇게 갑자기 국격이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놀림을 당하는 나라로 변해버리다니 분노만 치민다. 특히 한동훈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고 당일날 이태원에서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전국을 끌고 가려고 한 계획이 10월 초부터 마약 단속용 시약을 2022년 10월 28일 6,5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철저히 준비하였고 마약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약 단속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일부러 경비경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합당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용산구청장 박희영과 마약 수사를 시킨 한동훈 모두를 국민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